우리가 매일 쓰는 거의 모든 기술, 그 뒤에는요, 보이지 않지만 정말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력학이죠. 오늘은 이 근본적인 과학이 어떻게 우리의 현대 세상을 만들었는지 그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주 오래된 증기기관차, 최첨단 스포츠카, 그리고 우리 집 주방에 있는 냉장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는 모두 똑같은 과학 원리, 바로 연력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힘, 연력학. 그게 대체 뭘까요? 에너지의 공식, 사용 설명서. 지금부터 같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연력학은 에너지에 대한 모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걸 설명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 물리학과 공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그야말로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력학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열과 일, 온도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 에너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냥 모습만 바꿀 뿐이다.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리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건 시간이 지나면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좀 더 어지러운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뜨거운 커피가 저절로 식고 깨끗했던 방이 가만 놔두면 점점 어지러워지는 거, 다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원칙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쓰는 수많은 기술들을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연력학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그 첫 번째 위대한 사례를 한번 만나볼까요? 세상을 통째로 바꿔버린 증기의 힘입니다. 증기기관은 외연기관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름 그대로예요. 외, 바깥 외, 연, 불탈연. 그러니까 연료를 엔진 바깥에서 태운다는 뜻이죠. 그 열로 물을 팔팔 끓여서 엄청난 힘을 가진 증기를 만들고 바로 그 증기의 압력으로 피스톤 같은 기계 장치를 밀어서 동력을 얻는 겁니다. 이 기술이 역사에 미친 영향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증기기관은 그야말로 산업혁명의 심장이었으니까요. 대륙을 가로지르는 기차, 바다를 건너는 증기선, 또 물건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공장들, 이 모든 게 다 증기의 힘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하지만 증기하면 뭔가 되게 옛날 기술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여기 나오는 말처럼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의 상당수가 여전히 증기 터빈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는 말하자면 거대한 주전자인 셈이죠. 물을 끓여서 나온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거니까요. 원리는 똑같은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밖에서 불을 떼던 방식에서 이제는 그 불꽃을 아예 엔진 안으로 확 가져와 버리는 혁신이 일어납니다. 바로 내연기관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내연기관, 인터널 컨버션 엔진. 이것도 이름 그대로 연소가 엔진 안에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아주 작은 연소실 안에서 연료를 빵 하고 폭발시켜서 생기는 그 엄청난 열과 압력을 다른 거 거치지 않고 직접 동력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열 손실이 훨씬 적겠죠? 그래서 효율이 정말 높아집니다. 바로 이 높은 효율, 그리고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내연기관은 현대 운송수단의 왕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의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부터 저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제트 엔진까지 전부 이 내연기관의 원리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본 두 가지 엔진, 외연기관과 내연기관,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대로 비교해볼까요? 한눈에 딱 들어오게 정리해드릴게요. 보시면 핵심 차이가 명확하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연소 위치. 외연기관은 바깥, 내연기관은 안.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외연기관은 증기 같은 중간 전달 물질이 꼭 필요하지만 내연기관은 폭발하는 힘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효율도 내연기관 쪽이 더 높게 나오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는 뜨거운 엔진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정반대로 가볼게요.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까운 이야기.
연력학이 어떻게 우리 음식을 시원하게 지켜주는지 바로 냉장고의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냉장고의 핵심 원리는요, 사실 뭔가를 차갑게 만든다기보다는 열을 뺏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에 가까워요. 모든 건 무질서한 쪽으로 흐른다는 연력학 제2법칙을 아주 영리하게 거꾸로 이용하는 거죠. 이 과정은 냉매라는 특별한 액체를 써서 4단계로 계속 반복되는데요. 자, 따라오세요. 첫째, 증발. 액체 냉매가 냉장고 안에서 기체로 변하면서 주변의 열을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입니다. 냉장고 안이 시원해지는 이유죠. 둘째, 압축. 열을 머금은 이 기체를 꽉 눌러서 고온 고압 상태로 만들어요. 셋째, 응축. 뜨거워진 이 기체가 냉장고 뒤에 있는 방열판을 지나가면서 열을 바깥으로 훅 뿜어내고 다시 액체로 돌아옵니다. 냉장고 뒤가 뜨거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넷째, 팽창. 다시 액체가 된 냉매가 좁은 관을 통과하면서 압력이 낮아지고 온도가 확 떨어져요. 그럼 이 차가워진 액체가 다시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서 열을 흡수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어떠세요? 엔진부터 냉장고까지. 연력학은 그냥 어려운 과학 이론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진짜 힘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쓰는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들, 우리를 어디든 데려다주는 자동차, 배, 비행기, 또 더운 여름을 버티게 해주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수많은 물건을 만드는 산업 공정까지. 정말 현대 문명의 거의 모든 곳에 이 연력학의 원리가 스며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력학은 지난 수백 년간 우리 현대 세계를 만들어온 설계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우리는 이 오래된 과학의 원리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에 던져진 새로운 질문일 겁니다.